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고 싶은데 힘이 안 나네요. 그죠? 예, 많이 또 힘든 한 주를 보낸 듯 합니다. 예, 역시나 힘들었다. 만만치 않고 참 짜증나는 그런 종목들도 보이고 또 상상 이상으로 올라간 종목도 있는 반면에 또 기대 이하로 올라서지 못하고 쭉 미끄러운 종목도 또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또 이제 뭐 상심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시장의 중심에서 지금의 흐름이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지켜보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이제 뭐 단둘이 또 해보고 그죠? 네, 지켜봅시다.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이전에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 분들이 반반으로 좀 나뉜 상황인데 누구는 여기에서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개인의 어떤 의견은 중요하니까. 예, 뭐 찬반 좀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쪽은 이전 전 저점을 이탈을 해서 쭉 더 내려갈 것이다. 뭐 끝나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좀 있는 듯 하고, 네, 반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전 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의 한 표입니다. 네, 뭐 강세론자라고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주식은 우상향이다, 올라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우하향 추세는 맞습니다. 하향 추세는 맞는데 그 하향 추세 속에서도 작게 내다보면 주봉을 나누어서 쪼개보면 일봉이 되고 일봉을 또 나눠서 보면 분봉이 되는 거죠. 또 1시간, 뭐 30분 분봉, 또 30분을 10번을 나누면 또 3분봉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락은 길게 보면 정말 지겹고 짜증나는 그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기를 돌파가 나와야 돼요. 돌파가 나와야 돼요. 자, 극복하지 못하고, 네, 계속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두드리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7번 두드리다가 언젠가는 돌파가 나오고 우상향의 추세가 완성이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저는 아마 이번 해 안으로는 저는 진짜 이게 뭐 정답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뭐 신도 아니겠지만 주식을 또 뭐 10년 이상 어떤 그런 약간 그 뭐지? 감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 제가 항상 한 번씩 언급드렸죠. 패밀리 분들에게 좀 끈적끈적하고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뭔가 달달한 듯 하면서 뭔가 한 방씩 주는 그런 감, 네, 센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분명히 뭐 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10년 이상 동안 산전수전 겪은 그 어떤 경험의 베이스로 말씀드리면 이번 해 안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이다. 네. 아마도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지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오겠죠. 발표가 나오겠죠. 뭐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가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그 인상폭이 낮아진다거나 그죠? 아니면 소비자 물가지수, 뭐 CPI, 뭐 요즘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까지 작년까지 아무런 관심 없던 그 CPI 어떤 그 지수의 흐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을 해버렸는데 그 발표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치고 좀 우하향 추세를 만든다. 혹은 뭐 그죠? 뭐 유럽의 에너지난이 지금 불안정화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연말까지 이어진다 그러고 가장 큰 요인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런 전쟁이 뭐 일단락은 되는 것이죠. 전쟁은 영원한 거 없습니다. 네. 한 번씩 터주고 막 받고 막 이렇게 싸울 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1년, 2년 끌고 가는 전쟁은 지금 현대 시대, 현대 사회에서는 좀 어떤 나라와 나라의 큰 어떤 그 지금 갈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국도 굉장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의 국가가 작은 정부들이 붙고 싸우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구상에서 가장 좀 많은 큰 땅덩어리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주변국들 그리고 러시아와 또 주변국들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관계 속에서의 전쟁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 예. 길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유럽의 에너지난은 또 안정화를 찾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뭐 환율이나 환율에 영향을 주는 어떤 유럽의 경제 그런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강달러 그런 지금 행보, 그런 것도 좀 이제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게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일단락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네. 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시장의 흐름이란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한낱에 진짜 힘없는 진짜 힘없는 그냥 우리 한 마리의 개미일 뿐이다. 예, 그렇다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개미이지만 이대로 그냥 밀려오는 홍수에 뭐 진짜 누가 후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것이 있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바람이 크게 불 것 같으면 좀 피해보고 좀 수그려보고 땅을 파서 좀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햇볕이 짱 비치면 막 우리 숨어있던 좀 움츠렸던 몸을 좀 기지개 펴면서 그죠, 위로 쭉 올라가면서 또 따뜻한 기운을 받아가면서 또 우리가 뭐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은 또 쟁취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좀 웅크릴 때 웅크리고, 그리고 날이 좀 좋으면 좀 밖으로 나가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그죠? 그리고 그러다가 좀 지치면 나가 좀 힘이 좀 빠졌어. 그리고 배가 고파. 그럼 좀 챙기고, 예,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네, 끝까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우리들이 예, 마지막 승자가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일단락은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봉을 보면 지난주 상승을 모두 감싸는 하락 지속형 음봉이 기분 나쁘게 나왔지만 지금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를 또 한 번에 뚫어버리는 음봉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요. 좀 잘게 좀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열심히 좀 잘 올라갔죠. 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했는데 금요일날 아랫골이 또 소양선은 어제 음선은 아니고 양선이에요. 양봉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기술적 지표도 뭐 그렇게 크게 운동이 빠진 부분은 아닌 상황이고, 여기에 바닥권, 그러니까 여기 시점에서 바닥권이죠. 예, 다중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방에 또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는 것은 제한적이다. 근데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어떤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좀 다소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처럼 돌아가고 이런 흐름이 아마 9월달 뭐 좀 나오지 않을까, 뭐 10월 첫째 주가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은 지나갔고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이런 계절에 또 어울리는 종목들, 또 최근에 어떤 하락 기조를 이어가면서 또 상승한 종목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상장주도 안 가는 듯 하다가 또 로봇주들은 또 바닥에서 돌린 상황이고, 원전주는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또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하는 국면이고, 게임주 중에서도 컴퓨터스는 또 상승하고요. 네, 그리고 네오이지도 잘 갔잖아요. 그죠? 잘 갔고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게임들도 보이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단기 재료 모멘텀 이슈로, 그리고 삼성이든 저 애플 그쪽에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니까 또 재료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 버리는 종목도 많았고, 선익 시스템도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고,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개별 종목에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 예. 지수는 하락이 되고 여기서 재미가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시장에 집중하다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온다. 예, 시장은 진짜 멍멍떡 같고 좋지 않지만 참, 그래서 제가 출마 영상 남겨드린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야, 여기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하겠지만 제가 보는 시선은 이탈을 한다더라도 다시 돌아설 힘이 굉장히 시장에는 아직 남아있고, 어느 정도 지금 1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이제는 다시 또 여기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재차 올려주는 흐름, 그리고 연말 연초로 갈수록 시장은 좀 더 단단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추세적으로 우하향 추세에 거의 지금 여기
제가 반대로 볼게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내려갈 때 파동이 있어요. 내려갔죠. 한 번, 두 번, 또 여기 짧게 더 내려갔지만 여러 가지 어떤 굴곡이 보이는데 이런 굴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 하방의 어떤 그 바닥선과 지지 라인과 그 파동의 깊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번에 안으로든 일단락 될 수 있는 그 악재들이 어떤 일단락이 되는 그 시점이 점점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내가라고 아니고 제가 주말 영상에 남겨드린 그런 종목들 그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가는 종목들 꽤 많았어요. 10개 중에 최소한 7개 이상은 다 가지 않았나. 확률적으로 한 70%. 원전주도 수익을 많이 내드렸고요. 그리고 친환경 섹터들도 수익을 많이 냈고 2차로 공략이 들어가다가 좀 물려있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도 막 이렇게 흘러내린 상황이니까. 그리고 풍력주는 좀 잘 못 갔고. 그 다음에 로봇주는 잘 갔죠? 예, 로봇주는 잘 갔고. 뭐 게임주 중에서도 컴투스도 바닥 형성을 또 잘 가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또 제가 금리 인상 시기에 또 집중해서 보시라고 했던 종목들, 뭐 제주은행이거나, 그죠? 여기 보면 제주은행이거나 푸른저축은행도 또 개별적 성격을 가지고 잘 갔잖아요, 그죠? 잘 갔잖아요, 1, 2주 동안. 잘 갔고. 상승할 때면 입절하시면 되죠. 네, 짧게 먹고 나오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9월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예, 9월에 딴 데 수익을 뭐 내기 힘들다,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를 해보겠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서 서로가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종목 정도는 잘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9월 달에 집중 공략을 한번 해보시라고 좀 강하게 멘트를 남겨드린 것이 또 KPF. 잘 갔잖아요. 9월. 보세요. 9월 이때만 샀다 하더라도 지금 몇십 프로 먹어요, 지금. 그죠? 20% 이상 3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20%에서 30% 사이. 예, 여기서 사신 분들은 더 수익이 많이 났겠죠. 예, 꽤 많이 났을 거예요. 여기서 샀다고 하면 8,000원대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30%가 넘습니다. 34%. 대략적 30% 이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죠? 네.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힘드시니까, 뭐 떠나신 분도 많고, 패밀리 가입 좀, 이렇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몇 분 안 되시고, 저도 힘이 빠지죠. 예.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열정적으로 영상을 남겨서, 저도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예. 또 저는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고 아직 저를 위해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는 좀 몇백 분 정도 계시는데 네,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죠. 네. 의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네. 자, KPF는 아시듯이 단기 주봉 매매해서 그냥 주봉 보고 쭉 들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한 번 더 이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면 좋고요. 지금 신규 매수권 아닙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매수권은 지났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이 이제 컴투스가 강했어요. 그래서 전 포기하지 말자. 이 종목은 진짜 포기할 종목이 아니고. 매달 조금씩 수익,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나오면 사자는 거예요. 급락이 좀 떨어지면 사자는 거예요. 떨어질 때. 뭐 이제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예. 사자는 거예요. 사면, 그래도 지금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조금씩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맞죠? 제 말씀을 좀 듣고 어쨌든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죠. 야, 샀는데 언제 수익이 날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못합니다. 예. 어떤 종목들은 짧게 들어가서 짧게 작은 비중 들어가서 5% 10% 먹고 나온 종목도 있을 거고 아니면 3% 단타하신 분도 있겠지만 컴투스는 저는 그냥 중장기로 보자고 배신 안 할 거라고 해서 강조드린 종목이고 어쨌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세인데 잘 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도 금요일도 6.6% 올라가서 좀 꼬리가 달린 부분은 약간 아쉽지만 다른 종목 대비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7, 8% 떨어진 분도 많았고 그러나 또 이게 강보합으로 플러스권으로 또 위에 꼬리 또 이제 양선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을 열어둘 수 있는 종목 어떤 그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보자. 아마 찬바람이 불고 이제 10월달 또 조금 더 지나면요, 성장주, 뭐 로봇주도 그러할 것이고, 메타버스는 조정 이후 다시 갈 것 같고, 게임주 뭐 그런 이전에 크게 시세를 뽑아냈던 지난 가을에 굉장히 강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예, 다들 아시는 그런 종목. 위메이드 맥스, 그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다시 저는 하방으로 꺼진다 한 것은 아니고요. 행보도 했다가 한 번 더 지켜 올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전만큼의 큰 영광은 없겠죠. 예, 없겠죠. 그러나 의미 있는 수익률, 의미 있는 나에게 그래도 적절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작은 마디, 뭐 이전에 마디가 아니라 저는 나오지 않을까. 네,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뭐 동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게임주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지금은 뭐 힘들다 하지만 나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갔잖아요. 그죠? 갔고 선시스템 때 날아갔고, 그 다음에 유프렉스는 뭐 대장점에서도 테마주 성격으로 그냥 나가라가 버렸고, 뭐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이런 애들이 조정을 또 잘 받으면 또 나중에 또 치고 올라가겠죠. 나무가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명드린 종목이지만 그때 가격대만큼 또 회복을 해버렸어요. 저는 공략을 못했고 설명을 못 드린 또 나무가지만 흐름은 계속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잘 내려오면 또 살 수 있겠지만 또 지금은 뭐 어떤 진입 시점은 다 놓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조정이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갈 종목은 가요. 이렇게 갑니다. 제가 라인 다 그어놓고 이전에 설명드린 이유는 그만 좀 좋은 재료와 좋은 또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지, 또 한 달, 두 달, 뭐 2, 3개월 지나면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나 10개 중에 두세 개는 못 갑니다.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이렇게 잘 살아서 꿈틀꿈틀 한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고, 사실 건설주는 이번에 좀 많이 재미가 없었고 실패를 좀 했었어요. 그러나 수익을 한 번씩 냈던 종목이었고, 그러나 잠깐만요, 이게 그러나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게, 히림하고 유신하고 한국종합기술, 자연과환경, 덕신하우징, 시공테크 모두 다가 이번에 수익을 다 챙긴 종목들이에요. 다 챙겼는데 최근에 혹시 이제 들어갔다가 아이고 또 심플러 말 듣고 좀 늦게 들어갔더니 가격도 신공한 부산 엑스포 말 듣고 들어갔더니 또 물려버렸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분할 매수를 하시고, 애매하면 절반 덜어내고, 추세 이탈하면 다 던지든지 손절하든지, 아니면 괜찮아, 비중이 작아, 더 내려주면 한 달, 두 달까지 이상 더 길게 보고, 내가 추미할 자리, 평단가 낮출 자리가 있으면 또 낮추어서 기다려보고, 그리고 다가 갑자기 장중에 21% 급등, 여기도 20% 급등하면 매도하면 되는데, 그 매도하지 않고 또 버티다 보면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물렸던 종목은 항상 어떤 시점이 되면 한 번씩 튀긴 튀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샀든 어떻게 샀든 그 시점에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할 비중만큼을 몽땅 그냥 다 이게 투입을 하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더 들어갈 자금이 없는 거예요. 혹은 다른 데 다 들어가서 여기에 추미할 자금이 없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거나, 예,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항상 고민하고, 예,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떠한 재료가 또 있을까? 어떻게 또 이게 상승 모멘텀이 단계적으로 뭔가 불까? 하다 보면 한 번씩 튈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내가 어떤 산 그 시점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때 그냥 갈 것 같아 물렸어. 그러면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한 달, 두 달 지켜보자. 그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정 위에 돌아가네 하면 여기 100만 원 물렸으면 100만 원 사서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손절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이때 내가 물렸던 그 금액만큼 있으면 내가 본전이 왔으면 전략 매도. 그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가온칩스. 네.
가온칩스 제가 괜찮은 좀 종목입니다. 재료 모멘텀이 그래도 있고 삼성 M&A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이재용이가 뭐 어디 영국 왔다 갔다 하면 특징주를 잡혀가지고 한번 이렇게 팡 하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들어갔는데 또 이때 잡은 것이 아니고 상승 이때 또 막 끝점에 잡고 3% 올라갈 때 잡고 8% 올라갈 때 잡아버리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예를 들게요. 이 라인을 잡으신 분하고 여기에서 끝에 이제 5일선 가까이에서 잡으신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전문가 분들이 가온칩스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제 영상을 보고, 가온칩스, 모아 가볼까? 한두 번 사볼까?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그냥, 한번 사보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냥 100만원 찔러보자.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나, 어떤 생각의 어떤 그 베이스, 그 환경, 개인이 가진 환경이 다 다양한데, 생각이 다 다양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가지각색인데, 어떤 분들은 이 끝에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5일선 근접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니면 크게 눌러줄 때, 뭔가 회복할 때, 100 사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분이 있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스마트하고 좋은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좋다고 해서 안 사고 있었는데, 올라가네? 가는갑다 하고 쫓아 들어가면 늦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괜찮은 종목이라 했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야, 올라가네? 좀 참자. 조금 참아보자. 참았는데 이틀만 내려와. 돌아가려고 하네? 조금만 더 사볼까? 급등하네? 팔아야지. 급등하네? 팔아야지. 이런 분이 있고, 뭐가 더 스마트하고 정말 괜찮을까요? 네. 정말 괜찮을까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방법이 굉장히 스마트할까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었겠죠. 1차 매수했는데 내려오네? 그러면 2, 3% 손절했네? 끝! 손절했으면 됐어요. 괜찮아요. 예. 자기의 판단에 손절한 거니까. 다른 종목에 또 2, 3% 벌면 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00만원 샀는데 물렸어. 저놈 저 사람 말 듣고 또 손실이야. 예, 또 손실이야. 안 볼래. 심플러 TV 안 볼래. 그러니까 구독 취소해버리고 나가버린 분이 있죠. 예. 팔고 났는데 급등 나오죠. 12%, 13%. 급등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제가 주위에 들어서 그래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역시 심플러는 내랑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진짜 내랑 안 맞아. 그러신 분 있죠. 자, 나를 탓하기보다는 남을 비하하고 탓하는 사람, 주식을 하면서 분명히 저로 인해서 제가 주말 영상에 남겨드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실패를 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성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공과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딱 마음의 자세예요. 남을 비하하고 탓하고 재수없게 생각하는 사람. 비록 안타깝고 아쉽지만 남을 비하하지 않고 내가 왜 저때 쭉 많이 샀는지, 왜 내가 저때 들어갔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공부를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왜 빨리 포기했는지, 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했는지, 그 아쉬움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 상황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되돌아보고 반성할까 반성하고 또 나를 칭찬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옳을까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옳을까요? 예. 자, 옳다라고 그러다라고 그 누구도 평가를 못 하겠지만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 A라는 사람, 남을 비하하고 탓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찰, 반성, 그리고 뭔가 자꾸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 끝에는 1년 뒤, 3년 뒤, 10년 뒤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크나큰 갭이 생기는 거죠.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지금은 단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는 계좌의 어떤 그 숫자의 개수가 누가 한 명이 어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시작했다 하더라도 누구는 똑같이 1억을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절반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2억, 3억, 10억까지 수익을 극대화하실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런 분들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예. 이런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성공하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손실이 꽤 크신 분들은 손실을 만회하실 것 같고요. 네. 항상 예. 힘내주고, 그리고 남을 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탓하지도 마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매매를 하되 항상 되돌아보세요. 아, 좀 아쉬웠다. 좀 더 가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항상 마인드 자체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언젠가는 뭐 시간의 문제가 되겠지만 성공하실 거라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온치수 잘 좀 매매 또 해보시고요. 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튀는 종목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 이어진 종목들이죠. 네, SP 시스템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눌러주면 생각 이상만큼 눌러주면 추매를 더 하고 싶은 종목이고, RS 오토메이션도 잘 갑니다. 로봇도 잘 가고 있어요. T로보틱스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린 PTS는 로봇주임에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긴 한데 금요일날 좀 흘러내렸죠. 아쉽게 7.7%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아쉽게 음봉이 나왔지만 저는 여기를 다시 조정을 받고 재차 다시 9,000원대를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한번 눌러줄 때 관심을 다시 가져보십시오. 우린 PTS 종목 하나 언급드렸고요. 그 데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부터 설명드린 종목인데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고, 눌러주게 되면 한 번에 눌렀다고 또 사지 마시고 적절한 충분한 조정, 오른쪽으로 행보 등락하고 이후에 며칠간의 흐름을 챙겨봐서 익절하신 분은 익절한 비중만큼만 눌러줄 때만 다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끝까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에게 모디 총리 등 정상들 우즈벡 회담서 종전 압박을 했고, 전쟁 좀 그만하면 되지 않나. 지금은 전쟁 시대가 아닙니다. 휴전 요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움직임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총전, 휴전, 이런 어떤 키워드가 시장을 또 이렇게 흔들 것 같다. 그러면 또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어놓고 봐야 될 것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눌러주면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다스코도 내려주면 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버다임이 부대장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대 좀 강하고 탄력 좋은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데모나 현대에버다임 내려오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재건주는 조정받고 간다의 한 표다. 그게 일주일 조정받을지 2주를 조정받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간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그런 어떤 정보 정책 이슈, 현대차의 어떤 그런 단기적인 재료, 중기적인 재료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좀 한 번씩 뜨겁게 만들고 있죠. 그 자율주행 쪽에서는 좀 지켜보자 했던 종목이 모트렉스, 양음량 패턴으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이쪽 챙겨보시고 나머지는 끝까지 갑니다 라고 좀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패밀리 분들에게도 제가 강조드렸어요. 제가 이날 그 패밀리 영상 남겨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 제가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거의 8할 이상이 그 뒤에 충분한 수익을 주었다라고 여러 번 제가 영상에 언급드렸던 그 말, 수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루 만에 또 돌려버렸어요. 네, 가장 강했죠. 네, 섹터주 중에서 정상적인 놈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변성 흐름 말고, 네, 이변성을 급등한 것들 말고. 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열어두고 보고 조정이 확 나오면 또 저는 더 사고 싶어요. 네,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올라갈지 5일선 지지받고 계속 이렇게 하루 이틀 씌워주고 다시 올라갈지. 그러나 지금은 또 상승에 또 무게를 두고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외국인 좀 더럽고 기관이 받아갔네요. 투신이 받아갔고, 네, 사모펀드는 계속 좀 담아주고 있고, 거래도 크게 3일간 늘고 양음량 패턴으로 강하게 올라갔다는 부분,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수익을 주는 종목이었다 생각이 들고, 범한 피어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린 적이 다 표시되어 있죠. 네,
패밀리 영상에 말씀을 다 드린 종목입니다. 자, 심플러 패밀리 화이팅 해주시고 수익 나신 분들 다음 주는 또 절반 익절 챙겨보시고요. 힘든 시장일 때 수익을 준 종목이에요. 그죠? 범한 피오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이면 구독자분들은 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조정은 또 나올 것 같고 그냥 한 번에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한 번에 올라가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익절을 챙기는 거고요. 한 번 꺾여주고 쌍바닥을 형성하고 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없으시 비중이 좀 작다 되신 분은 추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변성으로 움직이는 놈입니다. 일동 홀딩스 저는 9월 초부터 이때까지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고 좀 담아 보자라고 저희 패밀리 분들에게 또 일부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날은 급등이 나오면 절반 익절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익절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좀 잘 챙기셨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시장이 엉망인데 장중 22%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네. 끝까지 화이팅 하는 겁니다. 일동 홀딩스 누가 이리 갈 줄 알았겠어요. 제가 알았다고요. 전 몰라요. 모르는데 흐름 자체가 그냥 폭망하는 흐름이 아니고 단기적인 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보자는 거고 이때 공략을 놓쳐서 너무 안타깝게 봤던 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짧게 10% 이상이라도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고 해서 제가 흐름을 추적하고 의견을 드린 영상에 남겨드리고 텔레그램에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자,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제 더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가지고 가야죠. 그죠? 예. 절반 정도는 가지고 가봐야죠. 그리고 비료사료 곡물주는 단기 조정을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대주산업이 약간 대장주 관점이에요. 많이 올라가서 많이 내려간 부분이고요. 뭐 이 종목만 왜 또 많이 내려왔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시간으로 한 2% 올라갔는데 이대로 그냥 올라갈지 또 여기서 뭐 스물스물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1, 2주 정도 쭉 내려왔다가 빼진 않을 것 같아요. 힘의 균형이 지금 한 2, 3일간 거래가 크게 실렸기 때문에 1, 2주간 진짜 말도 안 되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200일선을 지켜주고 조정받고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비료사료 곡물주 중에서도 대주산업 대장주 관점을 보시면 좋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팜스토리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약하긴 약한데 또 한번 시세 받으면 이렇게 한번 또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뽑아줄 때 한번 매매를 팜스토리는 좀 탈출하면 좋을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도 이제 한 번씩 크게 뽑아주는 이력이 있는 개별 어떤 세력 패턴 종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찬바람이 더 불고 그러면 또 이런 종목들도 지수가 멈춰 있거나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고 좀 힘이 없는 그런 시점에 뭔가 시장을 약간 흔들만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한 번씩 위로 상방으로 친다.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저런 종목들 좀 설명드렸습니다. 안에서 또 개별 종목 장세 계속 될 것이고 제가 언급드린 종목도 흐름 잘 캐치하시면서 모든 종목을 또 볼 수가 없고 공략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 속에서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2차전지나 뭐 폐배터리나 뭐 태양광에 여러 가지 섹터들도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섹터는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중에 한번 또 골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단기 조정 맞지만 지난 금요일날 풍력주는 또 그래도 좀 살아나는 흐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톤 터치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할 것이라 보는 부분이고요. CS 베어링도 크게 흘러내리지 않고 이 가격대에서 좀 만원대에서 좀 지금 이렇게 바닥권을 좀 형성하는 상황입니다. 상승이 한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확 미끄러진다 그러지게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흐름 챙겨 보시다가 급등이 나오면 그때 또 탈출하시고 또 이제 비중이 없는데 평단가 낮추신 분들은 또 평단가를 잘 낮추시고 급등이 나오면 또 쫓아가시거나 그러니까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안정적으로만 하고 싶다. 그러면 21선을 회복할 때 보셔도 돼요. 좀 더 1, 2주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천천히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때 또 평단가 낮추어서 매도하셔도 좋고 그리고 SDN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잘 지켜줬거든요. 마이너스 0.5, 1%대 잘 좀 지켜준 상황인데 시장이 흘러내리니까 같이 그냥 흘러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향 추세를 또 이제 이탈을 시키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들고 가봐야 되겠죠. 손실권에 있다 하더라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흘러내린다. 근데 2,600원대에서 또 지지가 보인다. 그러면 좀 더 매수를 해보시고 그다음 비중이 많이 높아지시면 안 됩니다. 개별 종목별 10% 이상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15% 이상은 절대 넘기지 않았으면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이 많다 생각되는 종목이 있으면 항상 5% 이상 이렇게 막 상승이 나오면 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은 괜찮다. 예, 그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한 종목에 20% 30% 이렇게 크게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종목당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지 마라. 어디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종목은 10개. 제가 옛날에는 5개, 7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지금은 10개, 12개 이렇게까지 늘어서 어디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또 힘든 한 주가 되겠지만 F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켜보자.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왔고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환율 피크아웃 시점은 결국 인플레이션 둔화하고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가 완화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을 위해서는 연준 긴축 강화 완화, 중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유럽 에너지난 안정 등이 필요하고 연말까지 하락 안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9월 FMC가 지나고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 때까지 환율 상승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연준이 이번 FMC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방안이 이렇게 보이는데 연말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이며 환율 상승 되돌림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환율 달러 차익 관련 이슈 논의가 필요하다. 한미 통화 스왑을 체결하면 1,3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자, 환율의 영향도 계속 흐름을 주시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겠지만 항상 자기 중심 매매 그리고 차트 매매, 차트 정답이 아니니까요, 그죠? 차트는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자, 남은 하루 또 편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수요일에 전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로봇주, 제가 저번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유일 로보틱스가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그죠?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일 로보틱스, 로봇주 갈 겁니다. 잡으신 분들. 예. 잡으신 분들은 이날도 14% 상승이요. 이날도 올려주고 내려왔고 왔다 갔다 했죠. 분명히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 안 하시고 수익이 안 났습니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지만 수익이 나면 두 자의 숫자의 어떤 수익률이 보이면 절반은 챙겨가면서 좀 해달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도 잊지 마시고 네. 수익이 나시면 멤버십 가입하시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 도와주세요. 심플로 도와주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갔잖아요. 그죠? 이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제가 이 지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잘 갔잖아요. 예, 잘 갔고. 로봇주 잘 갔잖아요. SP 시스템이 잘 갔잖아요. 예. RS 오토메이션 잘 갔잖아요. T로보틱스도 가고. 그죠? 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까지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서로에게 예, 의미있고, 무언가 플러스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였습니다. 네.